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아 현대차의 엔진 결함을 미국과 한국의 정부에 고발을 하고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또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이 됐고요.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은 바 있고요. 2019년 국민권익위에서는 포상금 2억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라는 단체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현재 312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바로 20년차 기아 현대차 전직 엔지니어인 김광호 부장입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고 고발을 결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아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웅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내부 고발자, 그는 정말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의인 또는 영웅일까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영화도 나온 바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개인적인 고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 대부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혼자 쓸쓸하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됐고요.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고요, 지배적이고요.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심을 한 이를 바라보는 시선,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계기, 그 시작은 최순실이 운영하던 스포츠 재단에 삼성의 비자금이 흘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었던 2016년 당시 폭로했었던 그 노승일 이사 때문이었던 것이죠. 현재 군수품 납부가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9년 김용수 전 해군 소령의 군납비리 내부 고발 덕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영화 도가니 아시죠? 이걸로 유명해진 장애인 특수학교, 광주의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것도 전용섭 교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도나 인식을 개선하고 변혁하는 그 배후에는 용기 있는 이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배신자라는 낙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내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동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또 비난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조직 논리, 집단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끼리 정서가 아마도 이들을 배신자로 몰아세운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제목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이문정 검사가 내부 고발자로 살아온 지난 10여 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광주 인화학교 공판 검사였던 이문정 검사는 과거 통일사회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윤길중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2012년 무죄 구형을 함으로써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검찰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스스로 고발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영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자 이문정 검사는 공개적으로 자신도 서지영 검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당시 사건 은폐에 관련된 현직 검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그들을 자신은 고발한다, 이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많은 조사 통계를 의하면 인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이들도 많고 무엇보다 특정 계통에 익숙한 이들을 채용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 출신의 측근들을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문정 검사에 의하면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검찰에서부터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익숙하고 가까운 이들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의 조직 논리가 대통령 주변을 장악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문정과 같은 이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배신자로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명성교회 세습과 같은 관련된 사항은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인데요. 담임 목회직 부자 세습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했었던 당시 일부 개혁적 평신도들이 법원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동료로부터 배신자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부 고발자들이, 부자 세습이 있을 때마다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고요. 교회는 그들을 배신자라거나 또 불순한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해 왔습니다. 네, 이처럼 내부 고발자들을 의인이 아니라 이 배신자로 몰아가는 집단들은 대체로 내부 동일성이 강력한 권위적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검찰, 교회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내부의 이 강력한 연대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는 이들은 서구에서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힐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공적으로는 영웅으로 칭찬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참 쉽지 않죠. 그만큼 여전히 우리는 우리끼리 의식이 강하고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 이라는 이 배타적 연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겠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더 보강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안전과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그 실명이 아니라 대리 신고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1992년 군의 부재자 투표 비리를 고발하여 지금은 군인들도 역외에 나와서 부재자 투표를 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이지문 전 중위는 현재 내부 제보 실천운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야 서서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당장 그들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종교계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무,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개신교에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이 배타적 연대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 혹은 내부 비판자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또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의인으로서 또는 배신자라고 비난받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공적인 신뢰만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겠다는 검사 이문정의 여정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용기를 지지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